네, 저출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출산율 하락세가 예상보다 가파릅니다. 저출산 문제를 경제부 배상윤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와 6개월 전에도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함께 따져봤었는데 그새 더 떨어졌습니까?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올해 2분기 0.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특히 서울 출산율은 0.53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출산율은 0.7명대를 겨우 지켜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치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봐도 됩니까? 네,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 우리나라를 빼고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건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스페인도 한 명이 넘는 1.16명이니까 유일한 영명대이면서 가장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의 한 명예교수가 한국 출산율 수치를 듣고 머리를 부여잡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 장면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이렇게 해외 석학은 놀라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우리는 이 수치에 담담하달까요? 큰 요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고요. 네, 제가 만난 산부인과 원장도 내년 출산율이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년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예정 수가 올해 상반기보다도 더 감소하고 있어요. 올해도 역대 출생아 수가 최저지만 내년에도 최저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산율 0.7명도 위태로운데 내년에는 더 떨어져 0.6명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통계청은 3년 전만 해도 내년 출산율이 0.7명으로 바닥을 찍고 내후년부터 다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출산율 반등은커녕 바닥도 알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계청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질 거냐, 언제 반등할 거냐. 그쵸. 저희도 이제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측도 어렵다는 말이 지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저출산을 앞단계로 하나 거슬러 올라가면 낮은 혼인율이 자리하고 있을 텐데요. 영향이 있겠죠? 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해 청년 3명 중 1명만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실제 결혼을 안 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는데 25살부터 49살까지 남성 중 미혼 비율은 10년 전만 해도 35%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47%까지 늘어났습니다. 결혼 적령기 남성 중 절반이 독신인 셈입니다.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경제적 불안정이 가장 높았습니다. 남성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았는데도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내년 예산안에 부모급여 인상과 육아휴직 연장 등 여러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정책도 좋지만 신혼가구의 집값 부담을 낮추고 세제 혜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서 결혼 기피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동시에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네,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